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신줄인대 지압교실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수전증 지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증은 손이 무언가 힘을 쓸 때, 특히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술잔이나 물잔을 들었을 때 손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한다면은 좋아지거나 개인의 기술에 따라 완치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압법이니까 꼭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줄인대 지압법은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다른 동영상들 댓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좋아졌다 또는 완전히 낫다 이렇게 댓글들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반드시 꼭 좋아지거나 날 수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줄인대 지압법은 무엇을 공략하는 것이냐면 신줄과 인대, 신경이라는 것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것이 늘어났다가 힘을 쓸 때 늘어났다가 굳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압을 할 때 일반적인 지압은 손으로 하고 아니면 골프공으로 하고 아니면 뭉툭한 지압봉으로 지압을 합니다. 그런데 신줄인대 지압법은 반드시 이런 지압봉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좋냐? 신줄인대 지압법 끝부분은 지압봉이 끝부분은 6에서 6.5mm 정도 넓이가 동그랗습니다. 그 다음에 평평해요. 끝부분은 말하자면 우리 모나미국을 때 뚜껑 누르는데 그 정도 넓이가 됩니다. 이 정도 넓이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정도 넓이가 늘어난 신줄과 인대를 지압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에 2006년도에 저 30개 때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큰 지압봉도 나오는데 그 지압봉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셔서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압봉이 좋은 거는 반드시 끝부분이 6.4mm 정도, 6.5mm 정도, 이 정도 넓이에 돼요. 평평하고 끝부분은 뾰족하면 안 되겠죠. 날카로우면 안 되겠죠. 약간 아르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된 거는 손으로 잡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손으로 잡아야 되냐면은 신줄인대 지압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35초 동안 35kg 압력으로 지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지압은 뭐 7초, 5초, 7초, 3초 이렇게 살짝 하죠. 그 다음에 마사지도 바로바로 뭐 1초 눌렀다 떴다 눌렀다 떴다 뭐 문질렀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근육을 포괄적으로 그냥 하는 건데 신줄인대 지압법은 다른 게 아니라 신줄과 인대 그 신경이라는 것이 저 신줄이 신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신줄만 지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지압을 해주면은 신줄이 회복이 됩니다. 늘어났던 신줄인대가 줄어들고 늘어났다 굳었던 신줄인대가 딱딱했던 게 말하자면 석회화됐다는 신줄인대가 부드러집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도 조금 더 바로 설명을 해도 또 골프공으로 하면 안 되냐, 손으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뭐 무조건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지압봉을 만들든지 이런 지압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지압봉이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지압봉으로 압을 넣어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 힘으로 잡고 몸 힘으로 35초 동안 35kg 압력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35kg 압력이 굉장히 센 압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수건을 반드시 완충을 해서야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집에 있는 얇은 수건, 두꺼운 수건 너무 푹신푹신한 게 안 좋거든요. 이런 수건을 4분의 1 접은 다음에 지압봉을 이렇게 잡습니다. 끝부분에 대고 이렇게 잡으면 4겹이 됩니다. 수건 4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2개 하면 6겹 되고 그 다음에 2겹을 더 하면은 8겹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지압할 때는 강력한 통증이 오죠.
지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수건을 대냐면 쇠로 강한 지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건을 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압 받을 때도 옷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맨살에 하면 삑사리가 날 때 살이 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겹을 하면은 아까 좀 전에 수건을 안 대고 할 때보다 압력이 감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겹보다 6겹 할 때 더 압력이 더 감압이 되겠죠. 똑같은 실체중을 해도 압력이 감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겹, 6겹, 7겹, 또 8겹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부위별로 대부분 설명해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보고 따라서 제가 설명한 대로만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 하시다가 안 되면 궁금하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전증 지압법에 대해서 완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증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잔을 들었을 때 술잔을 들었을 때 남자분들 술을 먹을 때 손이 막 미친 듯이 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떨더라고요. 실제로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손이 막 떨어요.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제 트럭 기사였어요. 큰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 손목을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이 수전증은 제가 볼 때는 이 심줄이 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심줄이 늘어나서 얘가 떨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이를테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사짐센터에서 다 해주지만은 예전에 20년 전 그전에는 저도 예전에 이사 갈 때 보면은 제가 일일이 다 쌌어요. 다 싸고 나서 점심때부터 짜장면을 먹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려면 젓가락을 껴서 이렇게 젓가락질 하려고 그러면 손이 떨려요. 왜냐면 손이 너무 싸느라고 힘을 다 빼놨거든요. 그 힘이 떨어지니까 젓가락질이 요 손가락으로 하는데 이게 힘을 강력하게 줘야 되거든요. 멀쩡할 때는 별일 아닌데 힘을 다 쓰고 나서 빠질 때는 손가락이 떨리죠. 이를테면 어떤 분도 그래요. 전에 파킨슨병 걸린 분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식당에서 한 1년간인가 일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고 나니까 갑자기 손이 떨리더래요. 손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파킨슨 병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힘이 빠져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지압을 받고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병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손이 떨리다 아니면 어깨가 떨리다 눈 밑이 떨리다 이러면 다 심줄이 늘어나서 굳어서 늘어났다 굳습니다. 굳은다. 그러니까 심줄은 섬유질인데 늘어났다 굳어요. 굳어서 얘가 힘을 쓸 때 힘을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떨게 돼요. 떨게. 보통 우리가 기부스 오려고 걸으려고 하면 자기가 떨잖아요. 말하자면 42.19 뛰고 빡세게 계단 올라가서 내려와서 걸으려고 하면 다리 후덜덜 떨리잖아요. 다리 힘이 없을 때. 그런 것처럼 떨린다는 것은 무엇이 힘이 없냐? 심줄이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압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가 문제냐? 수전증은 손목이 떨리잖아요. 특히 손목 어디냐? 엄지손가락 쪽. 손목. 요 부분을 주로 많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왼손인데 이 왼손이면 이게 술잔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면은 여기에 힘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엄지손가락 쪽이랑 이쪽이랑 요 부분에 이쪽이랑 요쪽 부분에 만지면은 심줄이 잡혀요. 여기에 이렇게 잡히면 두꺼운 줄이 잡힙니다. 이렇게 저도 지금 잡히거든요. 요 심줄이 잡히는데 이 심줄을 한 수건으로 5겹이나 5겹 정도 아니면 4겹 4겹은 아프면 한 5겹 정도 근육이 좋은 분들은 좀 세게 눌러도 좀 덜 아픕니다. 근육이 약한 분들은 5겹이나 한 16겹 정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 이쪽이나 이쪽을 먼저 첫 번째 1번 이쪽에 손을 만졌을 때 주로 잡히는 걸 잡고 이 지압봉으로 한 5겹, 4겹 정도로 해서 4겹을 한다 치면은 여기다 대고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탑자 위에
탁자 위에다 위에 뭐야 탁자 같은 데 위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벽에 쿠션이나 벽에 같은 거 그런 걸 놓고 손목을 이런 끝부분에 딱 놓은 다음에 이렇게 지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목을 이렇게 약간 제끼는 게 좋습니다. 약간 옆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끼는 게 낫겠죠.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여기 잡히는 줄 또 누르면 아파요. 이런 거를 왼손으로 딱 잡고 오른손으로 이 지압봉을 손끝에 갖다 대야 돼요. 그러니까 지압과 힘줄을 이것이 힘줄이라고 그러면 이 손으로 끝에 힘줄을 잡아놓고 오른손 지압봉으로 손끝에 대야 돼요. 왜냐하면 강력한 35kg 압력으로 압을 넣기 때문에 이 손끝에 지압봉이 안다면은 살짝만 각도가 비껴나도 얘가 삑사리가 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 끝부분이 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이게 평평한데 얘가 각도가 조금 틀어지면 어떤 식이냐면 구두 뒷굽이 평평하잖아요. 남자 구두 뒷굽 평평한데 뒷굽을 각져서 끝부분으로 누르는 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있지만은 지압받는 사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압을 할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 어느 방향이 어디든 간에 90도 평평하게 압을 누르려고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압을 세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정확하게 포인트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압을 넣으셔야 됩니다. 압을 넣으셔서 이 부분에 힘줄 여기나 요 부분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물장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 즉시 좋아집니다. 안 떨어요. 안 떨어. 그래서 아니 떠는 게 줄거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이 위쪽이나 이 안쪽으로 봤을 때 힘이 줄이 잡히거나 이 안쪽이나 이 위쪽에 힘줄이 잡히는 거를 요 따라서 군데 또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또 때로는 이 안쪽도 똑같이 힘줄이 안쪽에 있습니다. 잡히면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있으면 이 안쪽도 또 지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사이에 안쪽 엄지손가락 사이 안쪽 이 안쪽을 또 눌러서 아프면 이 안쪽을 이쪽이나 또 이쪽도 안쪽을 힘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줄을 지압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때로는 또 반대로 손바닥 쪽 해가지고 손바닥 쪽 힘줄이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보통 여기 손금이 있는데 이 힘줄을 중지 말고 검지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요 손금 여기 보면은 요 손금 있죠. 손금 끝나는데 말하자면 정권 짚는 반대편 이렇게 딱 치면 반대편에 뼈가 딱 잡혀요. 뼈 밑에 뼈 바로 밑에 이쯤을 눌러주면 여기 힘줄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나 요 손목 요 가운데 여기 만지면 힘줄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르면은 보통 엄지손가락으로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세게 누르면 되게 아파요. 요걸 아프면 여기는 되게 아프기 때문에 8겹 정도 해주면 됩니다. 8겹. 여기는 한 6겹 정도. 왜 손톱보다 손바닥 쪽이 좀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손톱 쪽은 이쪽은 뭐 4겹이나 6겹 이 정도로 해주고 이쪽은 만약에 여기는 4겹을 해야 돼요. 손목은 6겹 정도 해도 다 괜찮은데 손등 이쪽은 신줄이 얇기 때문에 4겹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 쪽은 이쪽은 이쪽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기 잡히면 여기는 8겹, 여기는 6겹 수건을 이 정도로 완충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번 그래서 2번 하고 여기 이렇게 2번하고 손바닥 쪽 3번 이런 식으로 지압을 점점점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주먹 쥐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안 떨어요. 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전에 저 힘줄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힘줄이 문제인데 특히 엄지손가락 쪽이 문제거든요. 엄지손가락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누르지만 때로는 요
이 안쪽보다는 이 뼈 있는데 뼈 타고 이 엄지손가락이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도 때리면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이쪽도. 사람마다 이 손상된 정도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아픈 사람은 많고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 아픈 곳이 더 말하자면 세 번째 손가락 이 손목 쪽도 이 가운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정도만 해줘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많이 줄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것도 내일 모레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여기 하루 몇 번 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이거는 정확히 지압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당구 공을 치는데 큐대로 치지 않고 마대자로 쳐도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는데 시내로가 안 먹죠. 스리 쿠션이 안 나겠죠. 똑같습니다. 지압을 할 때 이런 6.5mm 정도의 지압봉으로 반드시 35kg 역으로 35초 동안 지압을 해줘야 완치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 좀 어려우면 조금씩 올려가도 돼요. 그래서 지압을 할 때 이걸 하루에 다 해도 된다. 근데 급하지 않으면은 조금씩 나눠서 하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지압을 보통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반이나. 근데 같은데 지압을 안 해요. 1시간 반 지압을 해도 어느 때 2시간 반 지압한 적도 있는데 2시간 반 지압을 해도 똑같은 데는 안 해요. 왜냐면 힘줄이 손상이 넓으면은 많이 지압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좀 전에 것처럼 엄지손가락 힘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촘촘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데 지압을 해요. 하면 좋아지는데 아직도 안 좋다 그러면 좀 더 안 하는데 또 해야겠죠. 같은 줄이라도. 또 옆에 또 힘줄 또 옆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군데 지압하면서 그만큼의 좋아지면 더 안 해도 되지만 심한 사람은 좀 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좀 더 좁혀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집에서 하면은 한 30분 정도 이 정도 해보시고요. 지압한 데는 안 하고 안 한 데는 또 하는 겁니다. 안 한 데. 내일 또 해도 됩니다. 안 한 데는 또 하면 되니까. 한 데는 말하자면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지압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전증 완치 지압법이라고 올렸는데 하여간 해보시면은 반드시 좋아지거나 개인의 실력에 따라 완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해보시고 잘 안되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문의하셔서 상담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꼭 따라하셔서 낫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